구독, 좋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며칠 됐다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네네. 본인이 뭐 가장 많이 비판받는 미국 문화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미국 문화원 사건 광주 문제를 수험이었죠. 세계에 효율적으로 알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가짜뉴스 합성한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미 문화원 사건 광주 문제를 세계에 효율적으로 알려 의미가 있다. 맞아요.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발언?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1985년에 일어났는데 거기가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 동맹의 상징적인 좀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김민석 후보를 비롯한 김민석 최고를 비롯한 수십 명이武力으로 점거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핵심 주범 중에 하나였고 징역 5년 이상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세게 받았죠. 예, 그 정도로 강한 그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한 당사자인데 그런 인물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그 강경 반미 행동들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듯이 자랑스럽게 포장하고 나서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논리는 미국이 한국의 그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로서 그 당시에 점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안 도왔으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광복도 없었을 것이고 미국이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또 더불어서 그 6.25 때 1953년에 결국엔 중공과 북한에 의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미국이 없었다면 지도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미국한테 뭐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뭔가 물론 채팅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공이 가장 컸지만은 미국이 어쨌든 그런 서포터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민석 후보가 후보자 레벨에서 이러한 정파성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인데 과연 국무총리에 임명되면 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어떠한 반미 호흡을 보여줄지 매우 걱정이 되는 바이고요. 국무총리란 자리는 결국에는 어떤 외교에 있어서 균형추를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미중 갈등이라든지 너무나도 복잡한 지금 외교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본인의 그 과거의 반미 운동 경력을 앞세워서 이런 외교적 감성선을 건드리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요. 벌써부터 한덕수 총리가 많이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김민석이 과거에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거니까 이젠 혐의가 아니라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벌금형을 받아서 피선거권 상실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 말했냐면은 불법 정치자금 과거 검찰이 일했던 방식을 보여줄 사례다. 예. 이거 검찰 탓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계속 잡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리고요. 근데 제가 김민석 최고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검찰이 뭐 뒷돈 받으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뭐 누칼 협오로 몇억 원씩 검은 돈 쓰라고 지시했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과 같이 그 입법부가 검찰을 때려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거는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결국에는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서 검찰과 사법부에 보복하겠다 이런 신호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에 따라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국정을 책임지는 어떤 국무총리의 후보자로서 필요한 것은 그 전과를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어떤 태도로 책임지는가인데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사과가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 최상목 대행 이렇게 몸 조심해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뭐 아마 이재명 대표랑 동갑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 둘이 정말 파렴치함까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저는 글로벌하게 너무나도 창피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한다고. 그쵸. 아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검찰 결국엔 개혁입니까? 지금 삼권 분립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민주당이 입법부를 활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했고 지금 본인 재판 결과에서 나오듯 사법부도 어느 정도 장악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시점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행정부까지 잡아먹은 거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 삼권을 본인의 수하에 넣은 상황에서 이제 남은 장애물은 검찰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본인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도.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출마를 했는데 이 김병기 국정원 의원. 취업 청탁 의혹 논란이 터졌어요. 근데 이걸 이 해당 보도를 MBC가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BC가 김병기 의원 부인의 녹취까지 입수해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김병기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미 감사원에서 허위로 밝혀진 것 아니냐. 그리고 취재진이 계속 물어보니까 기자들한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하면서 언성을 좀 높이기도 했고 오늘은 자신의 SNS에다가 글을 썼는데 MBC 기자 그러니까 해당 보도를 한 MBC 기자한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MBC는 너 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 있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반면에 김병기 의원은 아니다. MBC 기자 법적 책임 묻겠다. 이렇게 좀 붙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 김병기 의원 이분이 지금 원내대표 후보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의혹이 사실 새로운 의혹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내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내에서 자체 감찰을 수차례 했고 감사원까지 붙어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이 여러 번 났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하필이면 또 MBC가 녹취까지 곁들여서 단독 보도를 냈다? 이게 우연인가? 10년 전 사건을 이 낡은 사건을 다시 꺼낸 게 우연인가? 국민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을 거고요. 뭔가 의아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요 내막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팩트 체크는 각자가 하시면 좋겠지만은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결국엔 기호 1번 김병기 대 기호 2번 서영교 양자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둘 다 뭐 친명계 간의 싸움이다라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 김병기 의원은 사실 친문계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메시지들 굉장히 많이 냈던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반면에 서영교 의원은 실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막가파식 강성 메시지를 같이 선도해온 어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흔드는 게 실제 당선 여부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도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10년 전에 종결된 의혹을 수차례 검증했던 의혹을 재탕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흠집내는 프레임을 MBC가 씌웠다?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제가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다라고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요 정도 소리만 들으시고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것 같고. 아이러니한 거는 그 서영교 의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특혜 채용 논란의 상징 같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뭐 2012년에 뭐 큰오빠 공기업 특혜 채용이라든지 그 다음 연도에는 딸 국회 득채로 채용했던 이슈라든지 뭐 몇 년 뒤에는 친동생을 또 국회 비서관으로 채용한 이슈라든지 그래서 민주당에서 중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징계위원회 하루 전날 탈당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게 되면 나중에 공천을 못 받게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인물이 감히
김병기 의원에게 취업 청탁을 덮어 씌운다?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을 것 같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실 인사하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내각 인사하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 입장에서는 향후에 레임덕이 굉장히 빨리 올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원내대표는 또 임명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 당과 국회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이거든요. 뭐 검찰 수사를 방어해야 되기도 하고 또 입법 전략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타이밍에 왜 서영교 의원의 상대인 김병기 의원을 향한 이런 오래된 의혹이 재탕돼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은 시청자분들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일부 언론들은 친명끼리의 대결이다 했는데 친명 대 그렇죠. 친명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분들, 그 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대부분 친명의 색채를 표면적으로는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이 여러 분야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지금 창피한 일입니다만 저희 당의 윤한 갈등이라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기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친명계, 이재명계와 친문계 간의 갈등이 심하죠. 그 윤한 갈등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근데 친문계에서 뽑았고 친문계에서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아무리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사고를 하게 된다면 뭐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지금 근데 이 해당 사태에 대해서 MBC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MBC가 단독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이 단독 보도한 게 아니고요. MBC에서 그리고 단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계속 나와요. 보니까. 근데 이 극좌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요. 극좌들은요, 뭐라 말하냐면은 국정원이 캐비넷을 열었다. 더더욱 김병기를 뽑아야겠다 이러면서 국정원 탓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국정원이 터트린 겁니까? 지금 보도 어디가 있어요? MBC가 보도한 거 아니에요? 이 댓글들 저는 반응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 그 극좌인 분들이 사실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음모론 프레임으로 전환해갖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결집하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극좌식 방식인데 그분들 주장처럼 국정원이 캐비닛을 열어서 뭐 기획수사인 것처럼 뭐 기자들한테 뿌렸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다고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서영교 의원뿐 아니라 그 뒤를 봐주는 MBC와 결탁한 세력 입장에서는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에 대한 어떤 아킬레스건을 MBC에서 단독으로 내세웠고 그것을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지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요. 이게 또 재조명돼서 이게 참 웃긴 것이 그 서영교 의원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특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또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 세력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네.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 뭐 김병기 의원이 더 나은 선택이냐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시쳇말로 누가 덜 부패했느냐의 싸움이 된 거고 우리 입장에서 오랜만에 좀 팝콘 각이라서 그냥 기분 좋게 뭐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보고 있는데 이 극좌들이요. MBC 불매 시작한다고 언론 개혁해야 한다. 심지어는 MBC가 이찍 언론이다. 아니 MBC가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MBC를 갑자기 까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어떤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세력과 결탁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또 국정원장에 본인의 또 친명계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아니다 이거 우리 국민의힘이랑 결탁한 거 아니고 뭐 이재명계 인물들이 국정원을
국정원장에 임명되어 있으니 내부 총질이니까 그만둬라라고 저희가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 본인들이 MBC를 타격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김병기를 타격하는 것들이라든지. 제가 이거 서로 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극좌들이 MBC를 왜 까고 있냐 보니까 썸네일에 이재명의 대통령 안 붙였다고. 이재명 대통령 붙여라, 호칭 제대로 해라.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라 안 하고 이재명 땡땡땡 이랬다고 막 엄청 까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내로남불이죠. 무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사뿐 아니라 정치인들이 윤석열이라 부르는 것조차도 본인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안 붙이면 뭐 이게 이찍 언론이고 뭐 우파 언론이고 이런 식으로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내로남불식, 애초에 그들에게 논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를 네, 지금 지금 이정현님이 이재능 대변인 건승하시고 응원한다, 뭐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 선거 이후에 많이 심란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방송 오늘 마무리 코멘트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전에도 제가 한번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저희 국민의힘이 뭐 탄핵 전후로 혹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도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 당권을 놓고 여러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당 안팎에서 이런 어떤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통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비대위 체제가 됐건 뭐 전당대회가 됐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새롭게 좀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을 놓고 그런 대책들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많이 심란하시겠지만은 무엇보다 더욱 많은 고민을 안고 있을 이재능 대변인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광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당 제품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에서 혈당 제품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솔드아웃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혈행관리 올인원 트리플 케어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도 줄 수 있고 체지방 감소,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바로 광동제약 제품입니다. 그리고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로 이용하시면은 정말 저렴한 특가로 구매가 가능하신데 한 박스에 25,000원, 세 박스에 66,000원, 한 박스에 1개월 분량입니다. 오직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점 꼭 참고 바라고, 구매하실 때도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1661-6915 문의전화 1661-6915로 전화 주시면은 구매 및 상담, 문의까지 정말 간편하게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중립NG는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패널들 모시고 정말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정치, 시사, 현안들, 이슈들, 사이다 같은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논평까지 곁들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중립MG 그리고 펜앤마이크 모든 방송과 기사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